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리즈에게 유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셨던 이 외화 환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환율에 대한 문제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 좀 괴롭힐 때도 있고요. 그 다음 전산세무나 이런 경우들은 수출실적 명세서에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죠. 자, 수출실적 명세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일반 전표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외화 환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얘기해요. 환율이 올라가면 좋아요? 환율이 떨어지면 나빠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사실 환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환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떨어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환율이 올라갈 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바로 외화,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팔았는데, 팔 때 환율이 1,000원이었거든요. 자, 근데 오늘 돈 받을 때 되니까 1달러 받을 건데, 1,200원까지 환율이 올랐어요.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내 입장에서는 팔았을 때보다 200원 더 받으니까 너무 신나죠. 자, 하지만 반대로 내가 친구한테 외국에 있는 은행이나 외국에 있는 친구한테 1달러를 빌린 거예요. 빌리는 시점에서는 1,000원이었는데 갚으려고 보니까 어머, 환율이 1,2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야, 1,000원 주지 말고 달러로 줘, 달러. 그래서 이제 달러로 1,200원에 바꿔서 주게 되면 이렇게 환율이 상승한 건 굉장히 나한테 암울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정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자산은 환율이 올라가면 내 자산도 증가. 아이, 좋아. 그 다음, 환율이 하락하면 내 자산도 줄어드는 거야. 아이, 손실. 이렇게 먼저 기본형으로 두세요. 그리고 부채는 반대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요, 이제 외화 자산과 부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외화 자산과 부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대금을 회수하거나 상환을 할 때, 이런 때 환율의 차이를 느낍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매출했다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외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았다가 내가 갚을 때, 이 상환할 때 환율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돈을 받을 때, 외화 채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돈 받을 때 환율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면 외환 차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을 쓰죠. 자, 이거 받을 때 환율이 떨어졌어요? 원래보다 더 떨어졌으면 외환 차손이라고 하는 거죠. 자, 반대로 부채는 거꾸로 움직이죠?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많은 돈을 갚아야 되니까 손해를 보게 될 거고요. 환율이 떨어지면 적은 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월 30일 날 이제 결산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 등장하게 되죠. 이 결산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에 대해서 환율의 상승인지 하락인지에 따라 평가를 해주게 되는데요. 환율의 상승이 있으면 외환산 이익, 환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리고 외화 환산 손실은 자산에 대해서 환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내 자산의 크기도 작아지기 때문에 손실을 인식하죠. 자, 하지만 항상 부채는 반대 방향이라고 했죠? 환율이 올라갔어요. 평가할 때 내가 갚을 원금이 올라간 거예요. 외환산 손실, 환율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내가 갚을 원금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익을 본다라고 하죠. 자, 저는요, 여러분들 요 차익, 외환차익, 외환차손 이런 계정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실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약간의 힌트 아닌 센스를 좀 발휘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자, 보통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반 전표 문제, 우리가 전산회계 1급을 기준으로 따지면 언제쯤 나와요? 앞에가 기초정보관리 나오고 큰 1번이, 그 다음 이제 큰 2번이 일반 전표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나오고, 오류수정 나오고, 결산 나오잖아요. 자, 보통 이런 아이들, 외환차익, 외환차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돈 받는 이런 아이들은요, 실무 큰 2번 쪽에 나오게 됩니다. 자, 평가 12월 31일 하는 결산 문제는 어디에 나와요? 저 뒤에 5번쯤에서나 만날 수 있겠죠? 자, 이건 전산세무 2급도 마찬가지. 세무 2급 앞
앞쪽에 나오는 일반 전표 쪽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뒤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다, 그 다음 부가세 신고서다 하고 나면 결산 문제에서 이렇게 평가되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다 보니 앞쪽에 일반 전표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회계 처리를 할 때 외화 환산이익이나 환산 손실이 나오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얘들은 뒤에 꼭 결산 12월 30일 날만 나오는 표현이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내가 외환차익인지 외환산이익인지 너무 헷갈려. 그러면 여러분들 앞쪽에 있는 배치된 문제 일반 전표로 하더라도 앞쪽에 나오는 일반 전표는 짧은 거 쓰라고 했어. 뒤에 결산에 나오는 애는 긴 거 쓰라고 했어. 이렇게 짧은 거, 긴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갈게요. 이제 드디어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 엔화를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엔화만 100엔으로 하거든요. 이 유로화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다 1달러 1유로씩 계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갖다 대입하시면 되는데 외상 매출금을 지금 2만 달러 보통 예금으로 입금을 하는데요. 문제는 내가 이 7월 1일 날 물건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외상 매출금은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로? 2,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실제로 회수하는 날의 환율은 1,300원으로 얼마만큼 환산을 하게 되냐면 2,600만 원이 들어오게 될 건 거죠. 자, 2,400만 원의 외상 매출금. 처음에 외상 매출금을 썼을 때 이 외상 매출금은 2,400이었을 거다. 근데 보통 예금 통장에 2,600이 들어오더라. 즉 200만 원만큼의 뭐가 외환 차익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죠. 자, 회사가 가지고 있던 외상 매출금 대변에 기록하면서 거래처 꼭 쓰시고요. 2,400만 원짜리였다. 보통 예금에 지금 2,600이 들어오더라. 둘의 환율 차이는 실제로 대금을 회수할 때 나는 차이기 때문에 외환 차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7월 10일 날 전년도에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다. 부채는 이렇게 환율을 보시는데 여러분들 작년에 지금 환율이 1,192원. 올해의 지금 내가 상환할 때의 환율을 보니까 1,150원. 자, 전년도 부채가 이렇게 5만 달러로 해서 써져 있을 텐데 내가 오늘 갚을 때는 1,150원씩 해서 갚을 거예요. 환율이 지금 현재 떨어졌어요. 얼마만큼? 42원만큼 떨어졌어요. 자, 42원만큼 떨어진 만큼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제 갚으려면은 1,192원이 있어야 갚을 수 있었는데 오늘 내가 갚을 때 1,150원 주고 갚은 거예요. 돈 갚을 때 1,150원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42원 덜 나갔죠? 내 입장에서는 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부채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는 게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보통 예금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이만큼, 그 다음 내가 외화장기 차입금으로 써놓은 금액은 이만큼, 외화장기 차입금 차변에 쓰시고 부채 감소,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간다. 대변에 차이가 나는 걸 바로 내가 상환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우리 뭐라고 한다? 외환 차익.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외화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지금 1,192원으로 계산한 5만 달러. 보통 예금에서 나가는 거는 1,150원씩 계산이 되었다. 나머지 차이가 바로 외환 차익이다. 이렇게 대금을 회수하거나 상환할 때 차이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외화에 대한 외상 매입금. 부채다. 역시나 부채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왜? 환율이 오르면 반대로 손해보고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보니까요. 처음에 외화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 3,630만 원이다 라고 계산을 해뒀대요. 자, 그러면 지금 기말 결산일 현재 환율이 1,150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요, 이 내용을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를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이 계산기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시험장에는 보조 프로그램의 계산기 쓰면 실격 처리됩니다.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자, 3만 달러 곱하기 1,150원 이렇게 하니까 3,450만 원이 되네요. 아, 내가 갚을 부채가
3,630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 지금 3,450만 원만 갚아도 된대요. 환율이 떨어졌죠? 떨어진 만큼 회사는 그만큼 덜 갚아도 돼요. 갚을 원금이 줄어들어요. 얼마나? 180만큼 원금이 줄어들죠. 자, 부채의 감소는 차변. 그래서 외상매입금 그리고 대변에 외환산이. 사실 문제에서 외화 외상 매입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화 외상 매입금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없으면 외상 매입금으로 이렇게 하시고 거래처 쓰시고 나머지 외화를 환산했다 라고 해서 항상 결산 문제는 이렇게 환산이라는 표현을 꼭 써줍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외상 매입금 계정 역시나 부채.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 문제 패턴이 굉장히 닮았다. 그쵸, 여러분들? 자, 우리 앞서 보셨던 문제랑 패턴이 굉장히 닮았죠. 3,000달러에 대해서 결산할 때 1,200원으로 이렇게 환산을 할 거래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외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 원래 330인 줄 알았더니 360으로 갚을 금액이 상승했네요. 자, 부채가 상승하면 부채 대변, 상승한 만큼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외화, 환산, 손실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외상매입금 부채 원금이 30더 증가하더라. 그리고 외환산 손실이다. 라고 표기를 해줍니다. 자, 거래처 항상 쓰고 있죠. 여러분들 꼭 주의하세요. 그 다음, 자, 뉴욕은행에서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역시 부채. 자, 부채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전기 말의 환율은 1,200원이었어요. 부채에 대해서. 자, 그런데 지금 갚으면 1달러당 1,050원씩만 갚으면 된대요. 와, 환율이 많이 떨어졌네요. 1달러에 150원씩 떨어졌어요. 좋아요, 좋아. 어쨌든 내가 갚을 원금도 1달러에 1,200원씩 치던 걸 1,050원씩 갚으면 되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요 150원씩 이렇게 하락한 만큼 20만 달러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만큼 내 아예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외화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이만큼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외화 장기 차입금이 3천만 원 뉴욕은행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부채의 감소, 대변의 외화 환산이 항상 결산의 이런 환율로서 기말의 환율로서 평가를 하게 되면 환산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전개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지금 10,000달러.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이고요. 차입일 현재 환율, 전기말 환율, 그 다음에 여기 단기말 환율. 요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 배열했네요. 자, 1,500원에 내가 지금 빌렸었던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1,575원으로 해서 외환산 손실을 인식했을 거예요. 왜? 부채니까. 부채니까 환율이 올라간 만큼 손실을 인식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 손실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얘는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하면 땡이거든요. 그럼 이제 내 부채 가격은 1,500원이 아니라 1,575원인 거예요. 자, 나는 갚으려면 1,575원으로 갚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당해년도 말에 환율을 봤더니 1,545원으로 1달러당 30원씩 줄어들었네요. 즉, 내가 갚을 부채가 줄어든 거예요. 부채의 감소를 인식을 합니다. 대변에 부채가 차변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부채가 감소된 만큼 회사는 외환산 이익이 생기는 거겠죠. 이렇게 10,000달러씩. 자, 그래서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있고요. 대변엔 외환산 이익이 기록이 되고 있었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단기 대여금 중에는 단기 중에 발생한 LPL사에 대한 외화 대여금와 여러분들 자산이 등장을 합니다. 드디어 자산에 대해서 기말 기준일 현재 환율이 1,300원. 자, 자산은요, 환율이 상승하면 상승하는 그대로 이익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었다. 사실 여기 지금 몇 달러였지? 라고 궁금한 사항이 생기죠. 자, 2,400만 원 나누기 1,200원 이렇게 하시면 2만 달러가 되나요? 이 금액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만 달러에 대해서 1달러당 얼마씩 100원씩 상승을 했다. 그래서 요 2만 달러에 대해서 100원씩 상승한 만큼 우리가 뭐를 인식하겠다? 자산이 증가했다. 그만큼 외환산 이익이 생겼다.
라고 보는 거죠. 혹은 이렇게 따지셔도 되죠. 2,400만 원이었는데 2만 달러에 대해서 1,300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2,600 나오더라. 2,400짜리가 2,600으로 200만 원 자산이 상승해서 이익이야 라고 푸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기 차입금과 관련해서 외화 차입금, 외화 부채였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몇 달러다라고 하진 않아도 3만 달러에 1달러당 얼마다라고 하지 않아도 3천만 원이구나. 근데 결산할 때 환율이 1,100원씩이니까 3,300만 원이구나. 3천만 원짜리 부채가 3,300으로 300만 원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부채 증가가 대변, 차변에는 부채가 증가한 만큼 손해를 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아주시는 거죠. 거래처 꼭 쓰시고요.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주의사항은 외화 차입금이다 그러면 외화 장기 차입금을 많이 봐서 장기 차입금 많이들 쓰셨는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외화 단기 차입금이어서 단기 차입금. 그래서 외화 단기 차입금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이 차입금이라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이제 외상 매출금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10,000달러에 대해서 직수출하기로 계약을 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선적을 완료했으며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라고 하고요. 수출 대금 중 일부를 회수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각각 일자별 이 기준 환율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결산할 때 물어보는 문제로서 나왔었던 거고요. 결산하는 날 어떻게 환율에 대해서 처리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자, 7월 4일 날 직수출하기로 계약한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계약한 날짜의 환율은 중요하지 않고요. 선적을 완료했다라고 했을 때 선적 시점의 환율로 씁니다. 자, 그리고 대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3만 달러를 회수했다라고 했지만 10만 달러가 전체 금액이었기 때문에 3만 달러를 회수했다 하더라도 아직 얼마가 남아있냐면 7만 달러가 남아있죠. 남아있는 이 7만 달러에 대해서는 1,190원과 1,150원의 차이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선적을 완료하고 이제 대금을 회수한 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말 결산 때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결산 시 환율은 뭐와 같이 선적하는 시점의 환율과 그 다음에 대가에 대해서 내가 아직 받지 못했다면 평가하는 환율, 요 둘을 보자. 자, 얼마만큼 감소했냐면 1달러당 40원씩 감소했고요. 이런 자산에 대해선 감소하게 되면 자산의 감소에 환산 손실이 기록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남아있는 7만 달러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면 47의 28에서 280만 원의 손실이 외환산 손실로 나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관련된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사실 외화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외화 문제만 싹 다 모아다 풀어보니까 어때요? 아, 그냥 뭐 간단한 얘기네? 라고 여러분들도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요. 이거 더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주제들로 수업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잘 안 돼. 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안녕.